해봅시다. 데일리.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문제도. 페널티 3배로 하니까 단어 시험 잘 본다 씁니다. 기분 탓입니다. 아니 통계가 말해주는데? 근데 좀 잘했네. 봐봐, 승민아 봐봐. 이날부터 페널티 3배 했잖아. 봐봐, 이 점수가 봐봐. 이랬잖아 지금. 봐봐, 이랬잖아 이 결과가. 이때 한번 있잖아. 근데 갑자기 결과가 너무 좋아졌네. 근데 이거는 이 근거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왜? 이게 근거지. 안 맞지 않아요라고 나한테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근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왜예요? 왜? 알겠습니다. 자, 보자. 재준이. 너 또 스프링노트 어디 짱 박아놨냐? 어? 내라고? 집에 그들의 불만족을 제거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근거 아니야? 왜 이게 적절하냐? 왜? 동일시한다는 문맥입니다. 이 근거가 너무 이렇게 빈약하지 않나? 왜 하필 이걸 써야 돼? 그게 근거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점인 것 같아. 자, 봐봐. 잘 썼는데 빼먹은 것들이 많네. 잘했다 그래도 이런 거. 써먹을지 감이 오케이. 자, 잘 봤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근거를 지금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쓴 근거가 다 뭐냐면 얘가 문맥상 맞아서, 얘가 문맥상 맞아서, 얘가 문맥상 맞아서 이렇게 썼어요. 아니 그게 무슨 근거야? 그거는 근거가 아니지. 그러면은 나도 앞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만약에 모의고사 뭐 어휘 문제 나온다. 일줄 5개 쳐져 있고 다음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거 골라라. 만약에 답이 4번이었어. 쌤 왜 답이 4번이에요? 얘가 부적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얘가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근거는 그게 아니에요. 왜가 들어가죠. 왜? 자, identify와 differentiate이 있는데 제가 쓴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앞 내용에서 필자는 이미 매우 다르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필자의 믿음, 통념이 나와 있죠. 근데 물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뒷문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뒷문장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음에 승진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뭐 급여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돈과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추구한다는 거는 뭡니까? 결국 성공과 다르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동일시 여긴다라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identify가 정답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앞 내용과 대조되는 것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 흘러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벗을 기준으로 벗 앞부분은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불만족을 유발하느냐, 그들의 불만족을 제거해버리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애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인데 얘네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족을 줄 거래. 그들의 갈망에다가 to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불만족을 제거해버리는 거겠죠.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투부정사랑 여기 있는 부정사를 연결하려면은 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더 낫게끔 해주는 갈망이래. 아니면은 불만족을 유발해버린대. 그럼 불만족을 유발한다랑 지금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족을 없애버려야겠죠. 뭐가? 승진과 월급이요. 즉 돈과 권력이 불만족을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eliminate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벗이 나왔죠. 그래서 내용이 뭐라 나왔습니까? 내용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지금 C 내용의 첫 부분을 보자면 어디냐? 여기서 이제 뭐 두 가지,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뭔데요? 위에서 말했던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을 성공으로 여긴다는 것. 그러한 사상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게 broken dream이니까. broken dream이라는 말도 나왔네요. 애초에 깨진 꿈이라고 대놓고 안 좋은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다는 말, meaningless가 돼야겠죠.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문맥상 적절하니까 이거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약문. 자, 볼게요. 이게 그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였어, 나쁘다였어, 아니면 둘 다 들어가 있었어? 좋다만 있었어요.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 왜? 사회적 거짓말이 왜 좋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자신에게 좋다. 또는 상대방에게 좋다. 두 가지를 근거로 했죠. 자신에게 좋은 건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진실만을 말하면은 얘가 좀 기분이 나쁠 테니까. 이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작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하고요. 사회적 거짓말은 이익이 된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틀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인댓부터. 왜냐면 인댓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일 텐데요. 알려드릴게요. 뭐뭐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요 굳이 따로 외우지 마세요. 따로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얘들아 봐봐. 이는 뭐뭐에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절이야 대절. 그러면 보세요. 이는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뭐야? 명사절이야. 명사절. 되니? 근데 여기에서의 대시 뭐야? 명사절 접속사야. 그냥 뭐뭐라는 것이야.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 접속사 대신.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해석한 거야. 되니? 자, 그러면 그들이 제거해 준다는 점에서요. 그것들은 socialize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거짓말이 뭘 제거해 줍니까? 어색한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어색한 관계를 제거해 준다.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이런 점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 다음 내용을 볼 건데 우리 어디 할 차례인가? 4번 할 차례인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4번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게 제가 이제 전에 이 교재 처음 쓸 때 얘기했었지만 다 대입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썼던 게 함축 의미 추론, 주제,
제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는 흐름에 관련된 문제고요. 모의고사 35번에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흐름 유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풀 때의 팁, 그리고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알려줄게요.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흐름 유형에 대해서. 흐름 유형. 모의고사 버전과 내신 버전이 따로 있는데 모의고사 버전을 갖고 먼저 얘기해볼까?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모의고사 버전이에요. 일단 모의고사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 먼저 씁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정답이요. 3, 4번이 많이 나와요. 야, 엄청난 팁 아니냐? 야, 번호가 5개 있는데 내가 3개를 제거해줬어. 엄청난 팁 아니냐? 웬만하면 답이 3, 4번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일단 역사상 모의고사나 수능에서요. 흐름 문제에서 정답이 1번으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번과 5번이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고2였나 고3이었나 내가 까먹었는데 재작년 고2인가 고3 9월 모의고사에서 35번 흐름 문제에서 정답이 2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답률이요 30%대였어요. 굉장히 낮죠. 원래 흐름 문제는요 그냥 맞추고 가는 문제거든요. 기본 유형이에요 거의. 그래서 흐름 문제는 대부분 정답률이 70% 정도 돼요. 아무리 낮아도 60%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30%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정답이 2번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정답이 2번, 5번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하다. 웬만하면 답은 3, 4번에서 많이 나와요. 3, 4번에서. 특히 제 느낌상인데요. 4번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3, 4번에서 나온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흐름 문제라는 거의 유형을 파악하면 당연한데요. 흐름 문제라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흐름 유형의 특성은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이게 흐름 문제 유형이에요. 주제에서 벗어난 거. 그럼 여러분,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1번에 만약 답이 나와버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글의 주제가 1번이면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아직 뭔지 파악되기도 전에 바로 흐름상 어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올바르게 우리가 정답을 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류의 글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1번에는 답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구성상 그런 거예요. 문제의 구성상.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게 뭐냐? 주제에서 벗어난 것. 이게 뭐냐면요. 이게 모의고사 버전과 내신 버전으로 조금 나뉘거든요. 모의고사 버전, 내신 버전. 주로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어떠냐면요. 소재는 좀 유사한데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면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다른 것. 이렇게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재가 분필에 대한 거야. 분필. 이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자, 역사에 대해서 막 나와서 분필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 뭘 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공장이 생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다 쳐봐.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분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분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거야. 분필은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분필이라는 소재는 똑같죠. 근데 내용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모의고사 버전에 가까워요. 자, 내신 버전은요. 내신 버전도 이렇게 출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좀 쉬워요. 내신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내신은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학습했던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나 이런 내용 본 적 없는데? 얘 정답.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긍정, 부정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출제.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는 좋다, B는 나쁘다 이런 글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나왔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요 B가 나쁘다 얘기해서 이중부정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이야기가 두 개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여기에 not 어쩌고 나왔는데 뒤에 on 어쩌고 나왔어. 그럼 부정어가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문에서는 이게 아니었어. on이 아니었어. 근데 이중부정을 이용해서 그러면 B가 좋다라는 얘기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긍정부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은 거의 건들지 않고 단어만 살짝 바꿔서 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내용을 만약에 기존에 없던 내용을 삽입을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본문 암기한 놈은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 없었는데 하면서 바로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져 버려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긍정부정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어떤 문제의 하위 호환이냐면 어휘 문제 있죠. 어휘 밑줄 5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낱말 불러라. 이 문제 있죠. 이거의 하위 호환 버전이에요. 사실 이 흐름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작년에 겪어봤겠지만 내신에서 흐름 문제 출제가 많아봐야 한 문제예요. 두 문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한 문제고요. 어휘 문제는 최소 두 문제는 나오죠. 최소 두 문제. 그 이유가 얘가 난이도가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흐름 문제는요.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키블러 유형이 될 수는 없는 유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 자체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오는 사람은요. 이제 그 나갈 때 이쪽 문이 아니라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 정답이 참고로 여기서 정답은 3번이거든요. 근데 왜 정답이 3번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난 거. 자, 가볼게요. Many of us, 우리 대다수가 liv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뭐 없이? examining, 고찰하는 것 없이요. examine 하면 원래 조사하는 거잖아. 조사하지 않고요. 뭐를요? Why we habitually do what we do and think what we think. 뭔가 막 겹치는 말이 많이 나오네.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를, 뭐를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여기에 think는 앞에 있는 주어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think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조사해보지 않고 검토해보지 않은 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자, 첫 문장이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첫 문장에서 말하는 소재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산다. 그냥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습관적인 일이라는 게 일단 나와야겠다. 습관적인 일. 이거에 대해서 뭐다? 습관적인 일에 대한 어떤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 습관적인 일에 대한 의식.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의식을 안 한다고. 습관적인 일이 뭘까요? 니네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뭐 교복 같은 거 입고 밥 먹고 저기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그냥 습관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막 너무 졸려서 막 비몽사몽해. 비몽사몽해도 어떻게든 화장실 들어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씻고 이런 거 하지 않냐? 무의식적으로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됐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막 고찰을 하나? 내가 왜 세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왜 머리를 감을까? 막 이런 거를 고찰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자, 또 이어서 볼까요? Why we do spend, 왜 우리는 보낼까? So much of each day working.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낼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공부하면서. 왜 우리는 save up our money, 우리의 돈을 저축할까?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s. 자,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도록 pressed, 강요받는다면 we may respond, 우리는 대답할 수도 있대요. by saying, 뭐라고 말함으로써. Because that's what people like us to.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해? 우리 주변 사람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다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글 읽을 때 중요한 점 그러나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나가 나오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말한 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떻다? 그냥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활동을 한다. 뭘 아까부터 이렇게 마시냐 자식아. 그러면 나도 좀 주던가. 지 혼자 처먹고 있네. 뒤질라고. 누가 수업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앞에서 서갖고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누군 아주 그냥 팔자좋게 음료수나 쳐 마시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 그지 깽깽이 같은 거 사. 먹으려면 내 거라도 사오든가. 자 다시. 그러나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뭐가? natural, necessary, or inevitable. inevitable이 뭐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은 없답니다. 뭐에 대해서? Any of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어떤 것들이라고요. Instead, 대신에 we behave like this. 우리는 이렇게 행동한답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culture we belong to compels us to. 자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여기서 to는요 뒤에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to do so예요. to do so 이게 생략된 거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 필자가 막 그렇게니 이렇게니 막 이런 대명사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 건데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전부 다 어떤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현상. 이 글의 도입부가 됩니다. 자, 도입부. 현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짧게 말하면 이거죠. 의식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굳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면은 남들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벗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유가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건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뭐 필수적이다, 뭐 불가피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왜 우리가 돈을 저축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느냐? 이유가 다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씻을 때요 순서가 있거든요. 손을 먼저 씻고요. 양치를 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감아요. 혹시 저랑 똑같은 사람 있나요? 순서? 똑같아요? 좀 기분 나빠졌어. 보통은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조금 달라요. 샤워할 때는요 몸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그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손은 어차피 씻겨 있으니까 샤워할 때는 몸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순서가. 근데 이제 저는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내 나름의. 근데 그걸 굳이 의식하진 않죠. 왜냐면 이게 일종의 습관이 됐으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별 생각 없이 저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유 없이 그런 건 없다. 자 그럼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습관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우리의 진짜 습관적인 일을 얘기하긴 했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여러분 18살인 여러분이랑 미국에서 살고 있는 18살은 좀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캐나다에 살고 있는 18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18살이 여러분과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됐어?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결국 이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이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문화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강요받고 있다. 이거죠. 심플하게 말하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왜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뭘 하느냐? 문화적 차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뭘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문화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문화 때문에. 내가 만약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면은 지금처럼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강요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the culture that we inhabit. 자,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는요. 우리가 서식하고 있는 문화는 shapes 만든답니다. 뭘 만드느냐? 이걸 만들어요. How we think, feel, and act.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만든답니다. 어떻게요? In the most pervasive ways. pervasive 하면은요, 스며져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거라는 건 결국엔 가장 보편적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해 준답니다. 결국 부연 설명으로 말하고 있네요. 자, 주제는 나왔어요. 그럼 부연 설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 얘기. 부연 설명으로 첫 번째 말한 게 뭐예요? 문화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요. 여기서 행동 양식이라 했지만 뭐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도 포함되겠죠. 사고 방식.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김정은 찬양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이 문화로 인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we are who we are, but precisely because of it. 이렇게 나왔거든. 자, 여기 좀 볼게요. It is 대신 이게 뭐예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우리가 강조구문을 해석할 때는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고요. 이게 나머지 말인데요. 이게 강조구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또 봐야 되냐면요, 여기 나 보이세요? 나 나와 있죠. 뒤에 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나, they, 어디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됐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대절 뒷부분이 바로 뭐뭐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나데이 법비는 원래 해석 어떻게 해? A가 아니라 B다. 이거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근데 강조구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인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히 그것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자, 직역을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다 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누구이다 이다. 이게 뭔 말이야? 헷갈리죠? 즉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약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래요. 즉 만약에 지금 한국인으로서의 유준혁은요, 너가 왜 너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가? 너가 한국 문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혁이다. 이게 아니고요. 한국 문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대로의 유준혁이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 다른 문화권에 있다면은 지금 현재와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사상과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겠냐고.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우리 현재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한 거죠. 가장 보편적인 걸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렇죠? 여기에서 아니야 난 사회주의가 좋아. 나는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북한으로 가시면 돼요.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없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다? 문화 때문이라고요. 정확히.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뭐다? 문화이다가 주제가 되는 거죠. 글 전체로 보자면.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강요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제문 자체는요. 그럼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소속되어 있는 문화이다. 이게 뭡니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을 좀 써두세요. 거기 필기 내용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뭐다? 바로 소속되어 있는 문화이다. 됐니? 즉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소속되어 있는 문화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됐니?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 강사를 하지 않았겠죠. 한국어 강사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문화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답 3번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3번이 왜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제에서요. 이 글의 주제 뭐라고요? 요거요, 요거.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정체성이란 말 대신에 뭘 썼습니까? Who we are라고 썼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자, 3번 문장 볼까요? As we try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cultural diversity. 자, 일단 cultural diversity 얘만 봐도 틀렸어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일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하려고 노력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답니다. 뭐를요? 대절을요. 문화가 are not about being right or wrong. 문화란 것은 옳거나 그른 것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 문화란 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야. 문화는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돼. 예요? 이 내용이 아니잖아. 전혀 다르죠. 문화적 다양성이 아니에요. 문화라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아예 다른 얘기잖아. 문화적 다양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소재 약간 들어갔죠. 소재 한 스푼 들어간 거야. 내용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이런 거 틀린 사람은요. 아까 말했죠? 자,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설마 틀린 사람 없겠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여기 아래 빈칸 봐요. 여기. 자, 중심 내용.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계속하고 생각하는 것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 대부분을 형성시키고 또는 만들고요. 이를 습관적으로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적 행동이 결정지어진다.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지어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빈칸 다 쓰셨으면 혹시 틀린 거 다 수정 보완 되셨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넘어가도 돼요? 다 쓰셨니? 됐어? 5번 볼게요. 자, 요약입니다. 40번 질문이거든요. 보자. 자, 요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건 그냥 딱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거꾸로 접근할게요. 거꾸로. 얘들아, 그 두 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글의 유형이면 이 두 가지 글의 유형이 요약으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험 연구류의 글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비교 대조류의 글입니다. 얘네들이 대부분 요약으로 나와요. 대부분. 왜? 요약으로 내기 좋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실험 연구류의 글이 왜 요약으로 내기 좋냐면요. 실험 연구는 뭐가 나와야 돼? 일단 실험 내용이 나와야 되죠. 뭘 실험했다? 이 실험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가거든요. A그룹과 B그룹이 있어. 그랬더니 뭐 결과를 이제 뭐 실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A그룹이 더 어떻더라. 또는 B그룹이 덜 어떻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실험 연구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비교 대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교 대조가 나오니까 요약이 잘 나오는 거고. 그럼 비교 대조는 왜 요약에서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느냐? 비교를 하거나 대조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 얘는 이러한 반면에 얘는 이러이러하다. 이러면 요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교 대조가 요약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40번 글을 읽어보면은요 얘 아니면 얘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생각한다면요 너네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해요. 외부 지문을 받겠죠. 그럼 외부 지문 받았을 때 외부 지문 내용이 만약에 실험 연구류의 글이다 아니면 뭔가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이거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작년에 1년 내내 괴롭혔던 대표적인 서술형이 뭡니까? 요약형 서술형이에요. 요약형 서술형.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요약형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좀 더 요약에 포커스를 맞춰야겠구나.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벌써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변형 문제 유형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실험 얘기네? 이거 꼭 요약해봐야겠다. 이거 비교 대조하고 있네? 요약해봐야겠다. 또는 혼자서 요약하기가 어렵다?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거 요약문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유기적인 학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됐지? 자, 가보자. 첫 문장에 보면 이너 스터디야. 벌써 연구 얘기 나왔네. 됐냐? 자, 한 연구에서 이거 첫 단어 이거 보자마자 이제 딱 생각해야 돼. 아, 요약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한 연구에서 psychologist Lawrence Steinberg of Temple University and his co-author psychologist Margot Gardner 엄청 길게 나왔네요. 어쨌든 그 템플 대학교의 이제 뭐 심리학자인 러렌스 스테인버그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공동 저자인 또 이제 심리학자 마르고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사람이 306명의 사람들을 나눴답니다. divide A into B죠? A를 B로 나눈다. 어떻게 나눴다? 3 age groups. 자, 3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눴대요. 벌써 비교 대조 나오죠? 그렇죠? 3 연령 집단으로 나눴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1번이 뭡니까? young adolescent. adolescent가 뭐야? 청소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이게 왜 청소년이라는 뜻인 줄 알아? adolescent가? 이게 합성어거든요. 이게 어덜트 성인이잖아. 어덜트는. 센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 센트? 혹시 뭔지 알아? 잘 몰라? 냄새라는 뜻이야. 이게 냄새. 그러니까 성인은 아닌데 성인 냄새는 난다고. 니네가 아직 어른은 아닌데 대충 어른 냄새는 난다? 청소년. 이렇게 합성어야. 합성어. 알겠습니다. 됐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어린 청소년 with the mean age of 14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 이제 14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older adolescent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든 이제 청소년이랍니다.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이제 19세 정도를 뜻한대요. 그리고 an adult 이번엔 진짜 성인이네요. 그래서 24세 이상이랍니다. 자, 세 집단으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뭘 갖고 실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재는 아직 몰라요. 뭘 갖고 실험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실험분을 나눴죠. 세 개로요. 세 개가 좀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그냥 14세로 쓸게요. 편의상 14세 그리고 19세 그리고 24세 이상 이렇게 일단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제 뭘 실험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Subjects play the computerized driving game. Subjects 피실험자야. 네. 자, 피실험자들은요 뭘 했냐면 컴퓨터화된 운전 게임을 했답니다. 뭐 카트라이더 같은 건가? 아무튼가 뭐 그런 게임을 했대요. In which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그러니까 그 플레이하는 애가 부딪히는 걸 피해야만 하는 게임이래요. 뭐 어떤 거에 부딪히냐? 벽이에요. 근데 그 벽이 어떤 거냐면 that appears 나타난답니다.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나타난대요. on the roadway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갑툭튀 한다는 거예요. 벽이 갑자기 톡 튀어나오고 오이씨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게임을 이제 시켰답니다. 자, 그랬더니 스테인버그랑 가르드너가 randomly 무작위로 assigned 지정해줬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을 어떻게 지정했는가? to play alone. 자, 혼자서 게임하도록 아니면은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자, 이거는 with 분사 구문인데 with 명사의 ing야. 얘가 뭐뭐 하면서. 되니? 그러면 두 명의 같은 나이대 또래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보고 있으면서 됐어?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제시를 했대요. 참가자들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같은 나이대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 게임이라 했는데 그냥 뭐 롤이나 배그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게임이라고 한번 쳐보자고.